여러분의 가장 큰 육아 고민은 무엇인가요? 육아에 있어서 남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와준다고? 야, 둘 다 부모인데 왜 한 명은 주체고 왜 한 명은 졸업자야? 도와준다는 표현 오늘부터 조금 지워줘야 됩니다. 자, 육아에 지친 엄마로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남편에게 살짝 공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아빠 원민우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아빠들의 육아를 이야기하는 육아 대화법 시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매일 미안합니다. 남편의 육아 참여, 엄마들한테는 마음 한구석 무거운 숙제죠. 근데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일하고 돌아오면 이미 아이들은 잠들어 있고, 주말에는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바쁜 아침에 아빠 가지마 라는 아이의 목소리에 좀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늦은 밤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은 집이 깜깜합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속상한 적 많으시죠? 그 모습을 보는 엄마도 안쓰럽고 답답합니다. 내가 남편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좀 같이 좀 놀아주지. 나도 쉬고 싶은데. 이 말이 목까지 차오르지만은 지쳐서 소파에서 쓰러진 남편 보면은 좀 차마 말하기 힘들죠. 오늘은 현실적으로 야근 잦은 아빠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육아에 지친 엄마로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남편에게 살짝 공유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꿀팁 알려드리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아빠들도 분명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큼은 우리 굳건하게 믿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시간의 밀도입니다. 매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빠들, 늦은 저녁 집에 돌아오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죠. 그렇다면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이 옆에 앉아 있는데 스마트폰 보거나 TV 켜놓고 멍하니 있지 마세요. 1시간 동안 산만하게 있는 것보다 단 15분이라도 아이의 눈을 보며 온전히 놀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짧은 시간의 밀도가 아이한테는 아빠의 사랑을 충분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빠들 솔직히 언제 이 15분 놀아줘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바로 옷 갈아입고 손 씻고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딱 15분만 놀아주는 겁니다. 엄마분들 그래서 남편한테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15분만 애랑 놀아줘. 그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다른 시간 말고 퇴근 직후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빠들도 루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아빠들한테 그냥 놀아줘 라고 하면 사실 방법을 잘 몰라요. 뭘 어떻게 놀아줘야 되지? 이게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놀이를 알려줘야지 놀아주기 쉽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은 아빠만 할 수 있는 놀이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빠 등산 놀이예요. 아빠가 엎드려서 산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등을 타고 올라가서 등산 성공! 하고 외치게 하는 거죠. 몸은 좀 쓰지만 앉아서 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아빠 헬리콥터. 아이 겨드랑이를 잡고 빙글빙글 돌려주는 거죠. 헬리콥터 출발합니다 이러면서요. 엄마는 조금 무서워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빠가 하면 아이들 진짜 좋아합니다. 자, 세 번째, 아빠 태권도 사범놀이입니다. 아빠가 손바닥을 내밀고 자, 발차기! 주먹! 하고 이렇게 아이가 아빠 손바닥을 치게 하는 거예요. 체력도 빼고 아이는 완전 신나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 인스타그램에 놀이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엄마분들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영상 보고 이렇게 놀아줘 하면은 훨씬 더 아빠들이 편하게 놀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아빠가 15분 놀아주면은 아이가 더 매달립니다. 아빠 더, 한 번만 더 이러면서요. 이럴 때 센스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유튜브에 15분 타이머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면서 시간 재주는 영상이 많습니다. 자, 놀이할 때 이 영상 틀어주고 말하는 거죠. 이 시기가 끝나면 아빠 쉬는 시간이야? 약속! 이렇게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시간이 눈에 보이니까 아, 이만큼만 놀면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처음에 끝나고 조금 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하자. 약속 지키는 거야. 자, 이렇게 아이한테 칭찬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
아이는 15분 타이머를 약속으로 생각해서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분은 사실 최대 시간이 아니에요. 최소 시간입니다. 아빠들이 가능한 체력 내에서 약속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퇴근 직후 바로 시작하는 거. 두 번째, 구체적인 놀이 방법을 아빠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이때 영상 활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15분 타이머 영상으로 시간 지켜주는 거. 이렇게만 해도 아이는 충분하게 만족하고요. 아빠도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네, 퇴근후에 몇 분 정도 걸었어요? 저는 20분입니다. 저의 체력의 한계는 20분이더라고요. 더 멀어지면 제가 힘들고 더 적으면 아이들이 사실은 조금 서운해하고 보통 아버님들은 20분도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처음에는 10분 말했다가 10분이 사실은 정말 짧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하면은 아이들도 만족하더라고요. 주말에도 15분 하시나요? 주말에는 15분이 몇 번이 나눠지겠죠. 오전에 15분 한 번 해주고 밥 먹고 한 번 15분을 해주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해주고 한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번 15분 놀 때 이 놀이 방법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있는 아이들은 형제끼리 알아서 그 방법을 가지고 놀아요. 저희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제가 뭐 산놀이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아들이 갖고 자 이제 오빠 올라와봐 하면 동생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놀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면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출근 전, 잠자기 전 루틴인데요. 솔직히 아빠들 아침에 조금 출근할 때 아이들 좀 자고 있죠. 그래서 몰래 조용히 준비해가지고 아이 깰까봐 조금 이렇게 발소리도 죽이고 몰래 나가잖아요. 그리고 퇴근하면 또 아이는 또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말에 갑자기 이제 아이를 보잖아요. 헉? 언제 이만큼 컸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 얼굴 본 게 언제지? 이렇게 되면 아빠도 좀 속상하고요. 아이도 아빠를 잘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출근 전, 잠들기 전 루틴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자고 있는 아이 방에 살짝 들어가서 이불 한번 좀 덮어주고 이마에 뽀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빠 회사 갔다 올게. 저녁에 보자. 이거 깨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고 있어도 잠재의식에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만약 아이가 일어나 있어요. 그럼 출근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똑같은 방식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주먹, 주먹,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뽀뽀. 이런 게 우리만의 어떤 작별 인사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빠 회사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게. 그때 우리 15분 놀이하자. 언제 돌아오는지, 돌아와서 뭐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아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처음엔 이렇게 말해줘도 좀 울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한 달 반복하면 아이가 이게 아빠랑 약속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몰래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게 퇴근해서 아이가 이미 잠들어 있을 때 말이죠. 이럴 때는 아이 입을 다시 살짝 덮어주고 이마에 뽀 쪼개주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도 잘 자. 아빠 왔어. 내일 아침에 보자. 아이가 자고 있어도 잠재의식에는 느낀다는 것이죠. 아빠가 왔구나. 아빠가 나를 챙겨줬구나. 이게 반복이 되면은 아이는 아빠 나를 항상 생각한다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아침에 이 루틴을 할 때 엄마도 조금 도와주세요. 아침에 아빠 출근할 때 엄마도 같이 나와서 아빠 잘 다녀와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보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를 응원하네. 우리 가족이구나. 이게 부부간의 유대감도 높이고 아이한테도 우리는 한 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주말에는 좀 더 특별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가 아이 방에 들어가서 기상! 아빠 식당 오픈했습니다 하면서 간단한 시리얼이라도 같이 먹이는 거죠. 자,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은 아이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거창할 거 필요 없어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 그게 아이한테는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좀 민감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많은 아빠들이 육아는 엄마가 조금 하는 일이고 자신은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화나는 말이에요. 도와준다고? 야, 둘 다 부모인데 왜 한 명은 주체고 왜 한 명은 졸업자야? 도와준다는 표현 오늘부터 조금 지워줘야 됩니다. 육아는 함께하는 일이에요. 둘 다 주체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고
누군가는 집에서 아이를 더 많이 봐야 하죠. 문제는 이 시간의 양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잘못된 태도? 오늘 내가 애 목욕 시켜줬어. 자, 이게 뭐예요? 내가 도와줬던 뉘앙스죠. 올바른 태도는 오늘 내가 목욕 시켰어. 당연한 내 역할. 이게 말 한마디 차이인데 느낌 완전히 다릅니다. 자, 아내분들 남편들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혼자 하기 다 힘들어.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게 도와달라가 아니라 같이 하자예요. 이 표현의 차이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돼요. 당신만 힘든 줄 알아? 이러면 대화가 끝입니다. 그래, 당신도 힘들지.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남편들 아내가 힘들어 보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뭐가 제일 힘들었어?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이때도 내가 뭘 도와줄까? 이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 표현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오늘 또 애 돌보느라 고생했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일할 수 있었어. 아내는 남편한테 오늘 또 일하느라 고생했어. 당신이 보러 와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어. 이렇게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해줘야 되는 것이죠. 육아도 일이고 직장 생활도 일이에요. 둘 다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육아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의미는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인정을 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일과 육아의 균형 잡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두 아이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마음만큼은 모든 아빠들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죠. 부부가 둘 다 똑같이 육아를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고 그래야 아이가 가정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육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태도와 마음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마음 저도 정말 잘합니다. 근데 솔직히 아이는 금방 자라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 저를 향해 웃는 아이들 보고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 마음을 하루 딱 15분 아이에게 온전하게 집중해서 보여주세요. 아이들도 더 밝아지고 아내도 더 행복해하는 변화를 몸소 겪으실 거예요. 아내분들의 따뜻한 공감과 제안은 남편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조금씩 함께 균형을 찾아가면서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아빠들 그리고 엄마들, 여러분의 가장 큰 육아 고민은 무엇인가요? 육아에 있어서 남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다른 부부들에게도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빠의 15분이 아이의 평생을 만듭니다. 자, 오늘 또 행복한 육아를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